평생을 고결한 척 남의 집안 핏줄이 어떻네 저떻네 떠들던 인간이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길에 비명을 지르는 꼴을 보니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제 앞에는 3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가면이 갈기갈기 찢겨 나간 채 바닥을 기어다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죠.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그 손길이 어찌나 가증스러운지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제 금쪽 같은 아들을 향해 근본도 모르는 핏줄이라며 침을 뱉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5년 만에 어렵게 얻은 제 아들 민준이를 처음 본 날, 시어머니의 표정은 환희가 아니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가 남편을 닮지 않고 외가를 쏙 빼 닮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때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핏줄 타령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놓기도 전에 우리 집안은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라며 섞여서는 안 될 피가 섞이면 집안이 망조가 된다는 소리를 대놓고 내뱉곤 하셨어요. 그 화살은 오롯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마치 밖에서 사고라도 쳐서 남편의 아이가 아닌 애를 데려온 것처럼 몰아가는 그 비열한 눈빛을 저는 매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제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 민준이의 머리카락을 몰래 뽑아 유전자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거실 탁자 위에 던져진 서리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민준이와 제 남편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부끄러운 짓 한 번 한 적 없는 저인데 서류는 저를 파렴치한 불륜녀로 확정짓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더니 당장 이 더러운 핏줄을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찢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옆에서 제 해명은 듣지도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배신감에 몸을 떨고만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며 미자료는커녕 몸만 나가라며 저를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민준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는데도 시어머니는 그 가느다란 팔을 휘어잡으며 두정탄다고 소리를 질러댔죠.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쫓겨나 밤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억울해서 도저히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죠.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직접 민준이와 남편의 칫솔을 챙겨 다른 검사기관 3곳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99.9% 친자 성립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내밀었던 그 서류는 명백한 조작이었던 겁니다.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해 손주의 천륜까지 끊으려 한 시어머니의 잔혹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하고 시어머니의 뒤를 캐던 중 저는 시어머니가 다니는 산부인과 기록과 과거 행적에서 묘한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아버님과 남편의 유전자 검사도 함께 의뢰했죠. 며칠 뒤 제 손에 들어온 결과지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 아들은 남편의 자식이 맞았지만 정작 제 남편은 시아버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날부터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 그 가증스러운 여자의 입에서 스스로 진실을 뱉게 만들 완벽한 무대를 꾸미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가 제 아들의 유전자 검사지를 조작하기 위해 접촉했던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의 뒷조사를 시작했죠. 돈 몇 푼에 천륜을 조작한 그들의 비겁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며 저는 차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눌러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나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그 뼈대 있는 가문의 혈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인의 부도덕함으로 얼룩진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기묘한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의 팔순잔치를 D-Day로 잡았습니다. 온 일가 친척이 모여 그놈의 잘난 가문의 위세를 떨치는 그 자리가 시어머니의 화려한 무덤이 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운명의 팔순잔치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화사한 한복을 차려입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잔칫집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어디서 이런 부정한 년이 발을 들이냐며 소금이라도 뿌릴 기세로 달려들더군요.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그 손을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한 서류 봉투 3개를 꺼내 시아버님과 친척들 앞에 내려놓았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제가 마지막 발악을 한다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봉투가 열리고 제 아들과 남편의 진짜 친자 확인서가 공개되자 장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도 조작이라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투에는 그녀가 병원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네며 서류 조작을 지시한 녹취록과 입금 내역이 들어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날레는 마지막 3번째 봉투였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가문의 대가 끊길까봐 걱정하시는 아버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남편과 시아버님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죠. 일치율 0%라는 잔인한 숫자가 시아버님의 안경너머로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시아버님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30년 넘게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며느리에게 핏줄줄 타령을 하며 조작까지 일삼은 아내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노인의 통곡이 잔치상을 뒤덮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 발치를 기어다니며 잘못했다고 제발 이번 한 번만 덮어달라고 애걸복걸 하더군요. 본인이 며느리에게 뱉었던 그 독설들이 그대로 화살이 되어 본인의 가슴에 박히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른 채 무너져 내렸고,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제 아들 민준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토록 집착하던 종갓집 며느리 타이틀을 박탈당한 채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시아버님은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셨고, 평생 쌓아온 명예는 동네방네 소문이 나며 가루가 되어 흩어졌죠. 저 또한 남편과의 인연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제 아들을 부정할 때 방관했던 그 비겁함은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핏줄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가장 처절한 복수를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망치려던 대가는 결국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으로 치러야 한다는 걸 시어머니는 아마 차가운 길바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빌런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신 복수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이다 필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